30대 유부남의 소소한 리뷰 생활 리유남입니다. 오늘 리뷰할 키보드는 다올류 A104 프로플렉스 저소음 오크축 모델입니다. 키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작년부터 굉장히 핫했던 다올류에 대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유의 색감이 매력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풀배열 키보드인 A104 프로가 특히나 인기가 좋았는데요. 얼마 전 프로플렉스라는 모델로 업그레이드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플렉스가 이전 버전인 프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찬이긴 하지만 실제 사용을 하면서 느낀 단점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담았으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박스를 열면 먼지를 막아주는 플라스틱 두께가 있고 퀵 가이드가 있네요. 키보드 설명서를 굳이 많이 보진 않는데 가끔씩 펑션 기능키 같은 것들은 키보드 제조사마다 상이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따로 빼준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키보드 본체가 있고요. 바닥에는 액세서리 박스가 따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열면은 따로 별도의 포인트 키캡이 들어있고 노브 커버 같네요. 이거는. 그리고 참고로 이 키보드는 핫스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으로 스위치를 빼고 이쪽 부분으로는 키캡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USB가 들어있는데 저는 무선으로 쓸 거니까 따로 빼진 않겠습니다. 오, 키감 좋네요. 이번에 제가 받은 제품은 아이스 블루라는 색상이고 레트로 베이지, 알루비아 골드, 스모키 블루 총 4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키보드 키캡은 체리 프로파일 키캡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핫스왑이 가능한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위치를 사용하시다가 조금 질렸다거나 혹은 다른 스위치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그냥 스위치만 따로 구매하셔서 교체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소음 텍타일 축인 저소음 오크축을 지원받았어요. 다올류 프로 플렉스 보니까 저소음 리니어인 저소음 머스타드 축, 일반 리니어인 스노우 축, 그리고 저소음 텍타일인 저소음 오크축 이렇게 총 3가지 버전으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연결을 변경하는 것 같은데 맨 위쪽은 USB 리시버, 가운데는 유선, 끝쪽은 블루투스형이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다올류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키보드들을 보면 이런 연결 전환을 할 때 뭐 펑션 키를 누르고 어떤 특정한 키를 눌러야지 전환이 되기 때문에 되게 직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올류는 직관적으로 전환이 가능해서 사용자 친화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노브는 뭐 아마 볼륨 조절이나 뭐 이쪽 LCD 패널에 있는 인터페이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높이 조절은 총 2가지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리시버를 넣고서 보관할 수가 있고 이쪽에 C타입 캡을 연결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색깔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파스텔 톤에 가까운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은근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엔터 키나 이런 ESC 키가 다른 포인트 색깔보다 조금 더 푸르스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키보드도 생각보다 가볍고 느낌 좋네요. 다올류가 작년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꽤나 괜찮게 제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마감새도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전작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서는 전작인 프로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모델을 구매하지 않아서 상세 페이지와 다른 리뷰 영상들만 참고했는데 딱히 다른 점이 없더라고요. 구현 가능한 기능들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내부 구조에 업그레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왼쪽 사진이 이전 프로 모델의 하드웨어이고 오른쪽 사진이 프로 플렉스의 하드웨어입니다. 뭔가 텍스트가 많아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진짜로 어떤 게 더 들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IXP 스위치 패드랑 팻 스위치 패드가 들어갔습니다. 얘네들이 들어가면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키감을 조금 더 경쾌하게 해줍니다. 예전에 저소음 키보드들은 마냥 먹먹하고 조용하기만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팻패드를 넣어서 피드백이 적당하게 느껴지는 키감도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렉스커 기판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얘는 쉽게 말하면 기판 사이사이에 커팅이 들어가서 좀 유연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기판이 통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쾌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드웨어 변경된 게 대부분 경쾌함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 더 얹자면 흡음재도
키보드도 실리콘에서 폼 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실리콘 흡음재가 약간 답답한 느낌이 난다고도 하시는데 여기서도 키감의 경쾌함, 가벼움, 부드러움을 만들어내려고 했네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하드웨어 구성이 먹먹함과 묵직함보다는 가볍고 경쾌한 쪽으로 세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스테빌라이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짧은 타건음 10초 정도 듣고 오겠습니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키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소음이지만 먹먹하지 않고 경쾌한 느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인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소음 오크축은 저소음 갈축 스위치인데 중간에 살짝 걸리는 게 느껴져서 치는 맛이 있는 키보드입니다. 예전에 계저갈이라고 유명했던 엠스톤 게이트론 저소음 갈축과 비교해보자면 끝이 걸리는 느낌은 살리면서도 경쾌한 느낌까지 챙긴 스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대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키캡 아래에 얇은 스프링이 여러 개 쌓여있는 느낌입니다. 공식적인 키압은 45g 정도인데 실제로 느껴지는 키압은 한 35에서 40g 그 사이인 것 같아요. 키보드 타이핑 양이 많으신 분들은 이 제품 구매하시면 손가락에 느껴지는 체감적인 부담은 확실히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조작성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언박싱에서도 얘기했지만 직관적으로 USB 동글과 유선, 블루투스 전환이 되는 점은 다른 키보드 대비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설명서 읽기 귀찮아하는 전형적인 귀차니즘 사람들에게 딱인 키보드죠. 그리고 블루투스로 컴퓨터, 아이패드를 돌아가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활용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400mAh로 다른 키보드들 대비 부족하지 않다고 느껴져서 저처럼 무선을 고집하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구매 요소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스펙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으니 실제 사용하면서 느낀 실사용 후기가 궁금하시겠죠? 그럼 이제부터 제가 약 일주일간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느껴지는 장점은 산뜻한 색감과 색감을 잘 어우러지는 키감입니다. 제가 그동안 무난한 베이지나 그레이 계열의 키보드를 사용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파스텔 톤의 색상이 요즘 봄 날씨랑 잘 어우러져서 뭔가 더 화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키감도 대부분의 저소음 계열 키보드와 다르게 경쾌함이 한 스푼 더해져 있어서 얇은 구름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 더 좋았습니다. 제가 현재 사무실에서는 무접점 키보드를 사용하고 집에서는 일반 리니어 키보드를 사용해서 더 대비되어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요즘 워낙 중국산 키보드들이 잘 나와서 과연 이걸 가성비로 불러도 되나 싶기는 한데 전작이었던 프로 모델이 14만원이었던 반면 업그레이드가 된 프로 플렉스가 10만원이 안 되는 9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은 지금 구매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한 사무용 키보드나 괜찮은 키보드를 사려고 하면 일단 10만원 초반은 깔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9만원대의 가격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충 키보드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이제 단점이 궁금하시겠죠?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단점에 대해 가감없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껴지는 단점은 노브의 활용성이었습니다. 노브를 활용하면 GIF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고 볼륨 조절을 할 수도 있고 키보드 백라이트 조절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노브로 볼륨 조절을 원한다면 항상 스크린에 볼륨 조절 창을 띄워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GIF를 띄워두고서 동시에 노브로 볼륨 조절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 기능을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로 느껴진 단점은 맥북 호환성입니다. 저는 맥을 사용하기 때문에 키보드 자체적으로 맥과 윈도우가 동시에 호환되는 점은 좋았으나 맥 OS 전환 시 스페이스바 오른쪽에 있는 키 배열이 기존 맥북과 100%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스페이스바 오른쪽 키들은 순서대로 커맨드와 옵션이 들어와야 하는데 실제로 키보드를 눌러보니 옵션과 어플리케이션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실제로 사용한다면 카라비너로 키 매핑을 하면 되지만 맥북 키 배열과 완벽 호환이 되는 키보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 장점 2개와 단점 2개에 대해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 키보드에 대한 총평과 추천드리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W104 프로 플렉스 저소음 오크축에 대해 총평을 해보자면 경쾌한 가성비 사무용 키보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용 키보드 하면 묵직하고 먹먹한 느낌의 저소음 리니어 축들
그리고 무접점 키보드들이 많았는데 다올리오 저소음 오크 축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는 조용한 키보드이면서도 경쾌한 키감을 살렸기 때문에 사용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만원도 하지 않는 가격 또한 고물가 시대에 반가운 가성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사무용 키보드를 아예 처음 구매하는 분들보다는 이미 10만원대 사무용 키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키보드와 비교하는 맛이 있는 키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도 지금 회사에서 거의 1년 정도 무접점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살짝 질리는 감이 있어서 이 녀석을 가지고 갈까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